안녕하세요. 365 파리경제입니다. 자, 여기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우성 아파트입니다. 사당 극동 우성 같이 묶어가지고 리모델링 진행하는 아파트고요. 요거 리모델링 그 시공사까지도 포스코 인시로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참 딱 한 10년, 10몇 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딱 올랐네요. 자, 사건이 2024년도 사건이고요. 2024 타경의 697번 사건입니다. 요거 23평형입니다. 23평형, 전용은 18평입니다. 23평형 아파트, 전용 18평 아파트인데요. 요게 감정평가 됐던 시점이 2024년도 2월 13일 날 개시 결정이고 2월 30일 전후에 평가된 금액이 9억이 있습니다. 9억. 아주 낮게 평가됐죠. 이 이후에 근 1년하고도 거의 뭐 1차 기일이 잡히기까지가 근 2년 걸린 거죠. 2년, 그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무시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이번 1차에서 아마 상당히 제법 많은 분들이 입찰이 들어올 거라고 분명히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1차 아직 신건이기 때문에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 안 나왔어요. 1월 1일 날이나 12월 31일 날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나오니까 그때 좀 다 나오는데, 근데 지금 뭐 임차인 내역까지도 다 나온 거 보니까 기본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내용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현재는 15층 중에 15층 물건입니다. 15층 중에 15층 물건이고, 자, 요 물건 일단 사진으로 보면서 위치하고를 먼저 좀 보시다. 이수역입니다. 이수역. 여러분, 이수역 지하철 7호선하고요, 지하철 4호선 환승하는 이수역이 있습니다. 요 이수역 여기에서 여기가 시장이죠. 시장. 예전에 그 태평백화점, 이수역 태평백화점 뒤쪽에 여기가 시장이 재래시장처럼 시장이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남성 사계시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뭐 재래시장 형태가 참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조금 물가를 저렴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강남에도 여러분 이런 데가 숨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 한태역에도 이 도곡시장이 아직 있습니다. 한태역에 여기 계란 역삼동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도곡시장이거든요. 여기 도곡시장입니다. 아이파크 뒤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도곡시장으로 이렇게 시장이 그놈으로 돼가지고 뭐 과일 오뎅도 팔고 이거 잘 되어 있습니다. 횟집 하나 있는데 이 집의 횟집이 요즘은 가격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14년 전에 공인중개사 할 때요, 여기 부동산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여기요 횟집이 상당히 좀 저렴하면서도 아주 품질이 좋아서 이게 마트도 하나 있었는데 아주 저렴하게 정말 손님도 많았어요. 퇴근길에 들러가지고 뭐 간단하게 물건 사고 가기가 참,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해요, 살기가. 지금 한태역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잘 모를 겁니다. 도곡시장입니다. 자, 이거 이수역 쪽에 여기도 재래시장이 깔려져 있다. 재래시장이 깔려져 있고, 제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극동 아파트요, 사당 우성. 여기 내가 기억으로는 내가 30평 후반대로 기억하는데 그거 그때 당시 5억도 안 주고 경매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던 지역인데 지금은 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란 거는 뭐 전체가 다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기 대림 아파트 경매가 있었거든요. 대림 아파트도 제법 좋은 가격으로, 근데 이 낙찰 받은 사람 진짜 가격 낙찰 잘 받았습니다. 그때 11호 대책 터지고 순간 사람들이 뭐 움찔움찔 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움찔움찔 할 때 이때 들어가신 분이 나름대로 가격을 좀 잘 받았어요. 생각보다 응찰자 숫자도 조금 적었고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아주 정말 이분은 정말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아셔야 되는 게 요 이수역 힐스테이트 있죠. 이거 지역조합 주택 아파트거든요. 지역조합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금 분양했습니다. 분양했는데 24평형이 5구 타입이 17억, 84 타입이 22억에 분양했습니다. 완전 분양 완판 다 됐죠. 여기에 지역조합으로 지은 거 24평이 17억, 그리고 34평이 22억에 분양했는데 분양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당 우성 아파트 다 묶어가지고, 예. 이 자체가 위에 극동 우성 이거 다 묶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요 경매 나온 물건은 305동 물건입니다. 요 305동 여기 있죠. 305동 15층 7호 라인. 7호 라인. 우리 7 여기 라인이네요. 아닌데 123 123 4 5 6 7 108인데 그러면 108인데 그죠? 조금은 이게 108로 될 수가 있나? 23평의 아파트인데 15층 7호 15층 7호 요 자체가 뭔가가 조금 오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요거 네이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요 동은 305동에 있는 여기 있는 15층 중에 15층이다. 지금 현재 평면도하고도 아무런 사진도 없어요. 바로 네이버로 가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동 15층 7호 라인 1, 2, 3, 4, 5, 6 7호 라인 여기인데 여기가 108로 돼 있거든요. 야 이거 조금은 틀리다 그죠? 23평의 아파트인데 305동 사당 우승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입시다. 어디 갔어? 야 이거를 자막 처리를 안 하면 이게 사라져 버리가 영상이 삭제가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당 우승 305동 밑에 우승 이게 305동이 맞는데 301, 2, 3, 4, 5 맞는데 7호 라인이면 여기 지금 108로 돼 있는데 108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305동 108이면 단지 정보에서 보겠습니다. 동호수 공시가격 305동 208동 그러니까 우선 2단지가 아니고 우선 2단지로 보면 안 되고 요거로 봐야 되겠네요. 우선 3단지에 우선 3단지 305동 당연히 앞에 3쪽이 달려있으니까 305동 7호 라인 305동 7호 라인 단지 정보에서 공시 가격 305동 15층 7호 여기거든요. 1, 2, 3, 5, 6, 7 그러네요. 요렇게 되는 거. 여기입니다. 요 라인입니다, 여러분. 4호 라인이 없습니다. 1, 2, 3, 5, 6, 7 7호 라인 여기입니다. 여기 물건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면적 자체가 맞을 수가 없죠. 이거는 31평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1, 2, 3, 5, 6, 7 7호 라인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이쪽 라인에 있는 요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온 거고요. 요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경매 사건으로 왔어요. 지금 임차인물이 있습니다. 임차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인물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건재당보다 빠릅니다. 대항력이 임차인이 있고, 예.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에 9억 5,900에 이거를 샀어요. 근데 감정평가 그러면 9억이죠. 2024년도 이때 평가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1년도 말에 최고 피크를 찍었다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가격이 쫙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초반까지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부지 하고 있을 때 그때 딱 감정평가가 된 거예요. 아주 낮은 시점 때 감정평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6월 달부터 가격이 점점점 다시 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올해 3월 달 들어서 확 가격이 급상승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으로 보고 어떻든 이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자, 지금의 감정평가 금액은 말 그대로 그냥 참고 자료로만 잡으면 됩니다. 1순위 건재당 건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이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나가려고 해도 건재당이 있고 또 압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임차가 등기 설정을 하고는 퇴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임차가 등기를 해놓고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냥 것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를 받고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 다른 누군가가 점유를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와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더 봐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건재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강도 채권전이 신입이지 않습니까? 1금융에서는 절대로 후순위 대출 안 해주거든요. 후순위 대출을 지역 신입에서는 그래도 진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상환이 안 되니까 결국은 경매를 넣어서 진행이 되는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신권 물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모델링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택신문에 조선비즈에 나와 있네요. 5월달에 올해 5월달 기사입니다. 올해 5월달 기사인데요. 포스코 ENC 이수 극동 우성 리모델링 요 이전 수주했는데 예상 조감도입니다. 예상 조감도 여러분 요 예상 조감도를 해가지고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 예. 리모델링 사업자가 총회에서 되었고 극동 1550가구, 우성 1080가구, 우성 3단지 850가구를 다 묶어가지고 최대 국내 서울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수평 정축하면서요. 지하 6층부터 땅을 깊이 파가지고 예. 지상 27층까지 해가지고 약 3,987세대 가구수 일반 가구수 늘어나는 가구수가 502세대라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이게 없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아주 깊이 파가지고 예. 기존의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 전부 다 없애고 전부 지하로 달리고 가구당 1.4대 지금 현재보다는 약 2.5배를 늘리는 규모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지하 주차장 다 팔고 수평 수직 정축하면서요. 그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대체로 다 위로 올립니다. 위로. 포스코 ENC가 이 리모델링 공사 진짜 많이 합니다. 저 문정동 시형 아파트도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하네요. 자, 요렇게 포스코 ENC에서 시공사 선정 다 돼 있고 일반 분양 물량도 500세대가 나오고 지하 주차장 다 파고 수평 정축, 수직 정축. 요게 여러분 23평형이지만 아직 사진 안 나왔지만 이거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평수가 늘어납니다. 한 3평 내지 4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만들 거거든요. 지금 뭐 다른 사진조차 일철 없네요.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게 덜 느끼실지 몰라도 이제는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 기존 용적률이 뭐 200% 이상 되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는 리모델링 갑니다. 리모델링 가면 또 리모델링만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사실상 짧고 예, 시간적인 부분이 좀 단축이 되고 그리고 재건축에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초과 이득 환수에 거기에 대한 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도정법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또 도정법에 대한 적용도 받지 않고 그리고 초과 이득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에 대한 그 법률 규정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네이버 통해서 우성 3단지 매매가를 좀 보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매매 호가는 지금 15억이 넘습니다. 7층 중간층 물건이 호가 15억이 넘고요. 실거래된 거를 봐도 가격대가 14억을 찍었습니다. 14억을 넘겨버렸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거래가 되었는 게 보세요. 그 전까지 거래 없다가 10월 15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또 갱신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강남권 단지에 자리 좋은 쪽에는 신고가 갱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억 2천원에 나오는 이런 물건들도 반드시 이제 입주가 되는 그런 물건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입주가 안 되면은 이제 매매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거래가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호가 올라온 상태에서 가격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15억 2천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1,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주인들 1,000만 원 안 깎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요즘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자금이 풀려가지고 예. 부동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힐스테이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5구 타입이
17억, 84 타입이 22억에 분양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 세대수는 더 크고 리모델링이지만 가격대가 10억대 이상까지 지금 호가가 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 물건은 9억이라는 부분이 제 감정 가격이지만 현실에 맞는 금액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입주할가를 써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분담금 생각해야죠, 그죠? 리모델링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리모델링 물건에 대해서 조사 분석 여러 개 하고 리모델링 예상되는 물건들도 다 경매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 아파트도 경락을 다 받아주고 지금 맹도 처리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1월 17일 날 맹도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지금 뭐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알아요, 여러분. 경매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고요. 서서동 법무부의 해석에서 제가 경매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손님들께서 내가 저기 관심을 가졌던 지역인데 야, 저 정도 금액 되면은 한 14억 전후대 금액 되면은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착수 계약금을 받아요. 계약금 해서 이 계약금은 한 건 낙찰 받을 때까지 여러분 유효한 돈입니다. 유효하게 가는 거고 현장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입찰 명도까지 완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무장입니다. 그리고 뭐 낙찰되면 너무 좋죠. 근데 뭐 폐찰되면 또 다른 물건 또 찾아서 또 추천해 드립니다. 해서 마지막 낙찰받고 맹도까지 하는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이제는 뭐 너무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다주택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지다하는 것 자체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게는 현금만 2억 한 5천 전후, 많게는 한 5, 6억 정도 해가지고 재개발 물건들, 이 재개발 물건에 있어가지고 빌라는 아직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빌라에 그냥 재개발 내가 도저히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무주택자들도 많다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개발 빌라 물건으로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재개발 빌라 물건들이 잘 안 나옵니다. 경매에요. 그 사람들도 다 돈을 더 불리려고 다 취득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참 잘 안 나옵니다. 뭐 갑자기 또 사망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안 오면 잘 안 나오거든요. 재개발 물건들 이런 물건들도 이제 아주 많죠. 예로 제가 쭉 해놨지만 서울 대표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 근역에 있는 물건들 이런 지역에 대한 물건들을 단계별로 매입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잘 찾아서 조합원 지휘 승계 받아가지고 입주권 받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문제 없는지 그런 부분들 다 검토 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 개별 상담에서 컨설팅 다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제가 하루에 꾸준히 그래도 한두 개, 두세 개씩 영상 만들려고 무지하게 무난하게 애를 쓰지만 실무 밖으로 명도해로 다니고 너무 바쁘다 보면 영상을 진짜 하루에 한 개도 못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림을 해 놓으시면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영상 업로드 되는 대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재산 지키고 늘리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이제 없고요. 로드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참 여기 서울이 지금 다들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힐스테이트가 여기에 지어진 겁니다. 지역조합주택으로 해가지고요. 지은 거고요. 사당 우성 2단지, 아래쪽에 2단지, 요 위에가 3단지입니다. 3단지, 요 위에가 극동. 예전에 제가 극동을 받아줬습니다. 극동, 이동 같은데 30평 후반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참 저렴했어요. 세월이 지금 언제입니까?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 11년 전인데요.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그렇게 해주고 했었습니다. 요 대림 아파트 위치 좋죠. 남성역 앞쪽이면서요. 이 아파트가 경매가 있었는데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여기가 이수역입니다. 이수역. 여기가 예전에 태평백화점요. 요 가면은 이제 서리풀 터널을 넘으면 바로 서초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방배 DH자이 내년에 입주합니다. DH자이 방배 롯데캐슬 그리고 DH자이가 한 35억 정도까지 갈 겁니다. 최하 30억에서 35억은 아마 입주장에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당동 일대도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되었고 시공사선까지 다 되면서 가격대가 많이 올랐죠. 이 주변 일대가 완전히 아파트촌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여기 남사초등학교입니다. 남사초등학교 요 앞쪽 옆쪽을 해서 이쪽 라인이 사당제 15구역 신통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된 데입니다. 이 재개발 여기 있는 재개발 물건도 예 아주 괜찮아질 겁니다. 나중에 요게 재개발이 되어서 향후 한 10년 뒤에 여기가 3,100 세대 되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현재 시세 가격으로 하면은 약 한 30억 정도의 가격으로 아마 자리 매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천 세대가 좀 넘어요. 넘는 대단지 세대가 재개발이 되는 여기가 사당 15구역입니다. 제가 여기 해놨죠. 사당 구역에. 이 사당을 내가 안 해놨네. 예, 요 사당도 있습니다. 재개발 물건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영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 제가 편집하지 않고 저는 실무에서 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내용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근데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하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다 밟고 했던 지역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다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남태릉공이 넘어가고 이제 남태릉 과천 넘어가는 겁니다. 과천 사당일 때도 여러분 교통이 억수로 좋습니다. 이 사당은 여기가 사당역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안산, 뭐 안양, 수원 내려가는 광역버스들이 여기서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당일 때가 상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 주변으로 해서 이쪽은 방배동, 이쪽은 동작구 사당동, 방배동에 딱 붙어 있는 쪽이면서 지하철역, 더블역세권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이 다 새로 이제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 하면서 시아파트로 다 변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지역도 또 지역 조합 해가지고 재개발 하려고 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영상이 또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잘 참고하시고, 예. 자, 사당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직 정책, 수평 정책 되면서 평수 늘어나고 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요즘 워낙에 기술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 아파트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 그리고 그 뭐죠 커뮤니티 시설을 1층이 아니고 예. 스카이라운지 위로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다리처럼 만들면서요. 아주 이뻐져요. 이 리모델링은 이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리모델링도 예, 사업성 안 나오는 재건축하기 힘든 사업단지를 리모델링으로 아주 빠르게 저는 변모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쪼록 사당 5성 아파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